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T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아우디 A7 55 TFS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Drowning in the lost emotion, crying like some kind of ocean from my eyes. But I got up out of the hopeless. Yeah, I got over you last night. Wasn't it easy to believe I would be broken forever? Thought I would never see the light. You didn't need me, so I went looking for somebody better. Thought I'd be sadder, but I'm fine. Washing my tears away, I watch my heartbreak go down the drain. My heartbreak go down the drain. My heartbreak go down the drain. I finally learned how to let go. I don't even feel the echo of your touch. I've never been so in control. Only love I need is mine. But wasn't it easy to believe I would be broken forever? Thought I would... 아우디 A7 아마 지난 6월경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45 TD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을 시승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3.0L 가솔린 엔진이 적용된 55 TFS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아우디 A7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1세대가 최초로 출시가 되었고요. 현재는 2세대 모델이 판매 중에 있습니다. 차량 등급으로 보면 준대형 스포츠 세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2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2020년 3월에 국내 시장에 공식적으로 출시를 했고요. 당시에 55 TFSI 트림이 가장 먼저 출시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승하고 있는 이 A7 모델 판매 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5개의 트림으로 판매 중에 있고요. 연료 구분으로 보면 디젤 모델 3개의 트림, 그리고 가솔린 모델은 2개의 트림으로 지금 판매 중에 있습니다. 물론 가솔린 모델, 일반 모델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트림으로는 55 TFSI 모델밖에 없어요. 나머지 하나는 RS7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디젤 비중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판매 트림 중에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이 세단 모델 기준으로 보면 S5까지는 이 3000cc V6 가솔린 엔진이 적용된 이 모델 구성으로 모델 라인업이 꾸려지거든요. 근데 이게 S6부터는 TDI 모델 엔진 라인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S7도 TDI 모델이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포지셔닝이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땐 S라고 하면 이 달리기 성능 이쪽에 좀 그래도 퍼포먼스를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S7 자체가 TDI 엔진이 적용된 거는 조금 의외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A7 모델 작년 판매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난번 45 TD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 시승해서 당시에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작년 판매량 기준으로만 보면 오늘 시승하고 있는 55 TFSI 모델이 가장 많이 팔린 모델입니다. 그 뒤를 50 TDI 모델 판매량이 높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 위치하는 게 지난번 시승했던 45 TDI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 45 TDI 모델 다양한 테스트도 해보고 실내 옵션 구성에서도 다양하게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 이 55 TFSI 모델은 어떤 좀 차이점이 있는지 저도 오늘 상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A7 모델 공식 판매 가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승차 같은 경우가 55 TFSI 쿼트로 프리미엄 트림입니다. 그래서 공식 판매 가격 1억 2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가격은
디젤 엔진이 적용된 50 TDI 모델과 가격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난번 시승했던 45 TDI 모델과는 가격 비교를 해보면 약 800만원 정도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상 옵션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잠시 후에 실내 옵션 설명드릴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상급 트림으로 위치한 S7과 비교를 하면 약 220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A7 모델의 가장 최상위 라인업이죠. RS7과 모델 가격을 비교해보면 약 6,7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6,700만원이면 좀 많이 차이가 나죠. RS는 아무래도 그렇죠. 엔진도 V8 엔진이 적용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RS 모델만의 다양한 이 익스테리어, 실내 인테리어 구성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좀 이렇게 많이 크게 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A7 모델 파워트레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은 V6 3.0L 가솔린 터보 엔진, 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조합이 되어 있고요. 변속기는 7단 에스트로닉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워트레인을 기초로 제로백은 5.3초고요. 안전 최고 속도는 210km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기본 구동 방식, 모델 네이밍에서도 확인이 되시겠지만 4륜구동 시스템인 쿼트로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같은 50 TDI와 출력을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고 출력 부분에서는 55TFSI 모델이 높고요. 최대 토크는 역시나 디젤 엔진이 적용된 50 TDI 모델의 토크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워트레인 구성에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 4륜 조향 시스템이 좀 넣어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55TFSI 모델이고 거기에다가 A7 모델, 이 쿠페형 스타일의 스포츠 세단 모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외형 디자인에서도 보여지겠지만 달리기 쪽에 어떻게 보면 그렇죠,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 모델 익스테리어 구성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달리기 성능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올힐 드라이브, 4륜 조향 시스템까지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이거 도곡로 전시장부터 지금 촬영 장소까지 이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이 느껴진 부분은 스포츠성이 그렇게 확 드러난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에서 좀 그런 구성을 뺐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이거는 2부에서 차량 성능 테스트할 때 상세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파워트레인, 이 출력, 토크 이런 부분만 보면 얼마 전에 시승했던 마세라티 이 기블리 모델이랑 사실상 출력이 똑같거든요. 모데나 트림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지 오늘 좀 확실하게 이 A7을 타면 이 특징들을 좀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살짝 궁금하기는 해요. 사실 55TFSI는 저희 평범한 자동차 리뷰에서 시승을 공식적으로 처음 합니다. 작년에 시승을 못했죠. 일정이 좀 많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서. 그래서 오늘 좀 기대를 하고 오기도 했어요.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의 공차 중량은 1.9톤 수준이고요. 복합 연비는 9.5km 리터당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7 55TFSI 쿼트로 프리미엄 트림입니다. 1열 실내 옵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난번 시승했던 45 TD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과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구성은 아니에요. 지금 전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트 색상 자체도 블랙 색상으로 또 공교롭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45TDI 모델이랑 크게 차이가 나는 구성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인테리어 트림 구성을 좀 보시면 내추럴 리니어 버치 인레이 그리고 블랙 헤드라이닝이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나파 가죽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대시보드 상단, 도어 암레스트, 센터 콘솔까지 적용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45TDI랑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 나파 가죽 패키지의 적용 유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나파 가죽 패키지를 제외하면 그 외에 인테리어 트림은 45TDI 모델이랑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형적인 이제 A6 이상 모델 트림부터 적용되는 인테리어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듀얼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계기판 구성도 그렇죠. 이런 구성들은 A6부터 적용되는 일반적인 구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계기판 12.3인치 버추얼 콕핏 플러스 계기판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우디 모델들의 이제 공통적인 계기판 구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계기판이 안쪽에 이제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보이실 텐데 좌우측의 온도와 그리고 연료 게이지, 그리고 상단에 이제 경고등 디스플레이 창이 이제 별도로 빠지는 이 구성 자체가 세단은 A6 그리고 SUV는 Q7 모델부터 이제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었던 구성인데, 요번에 이제 새롭게 출시한, 지난번에 시승을 했죠, Q3 그리고 A3 모델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기판 구성이 조금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모델도 A3 모델도 시승을 해보겠지만, 일단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델 라인업으로 보면 이와 같은 계기판 구성 앞으로 이제 계속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같이 이제 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계기판도 이렇게 시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별도로 빠져 있는 게 이 안쪽에 있는 이 정보를 좀 더 확인하는 구성이 좀 더 편하더라고요. 이 연료 게이지가 특히 그래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테마를 좀 볼까요? 계기판 같은 경우는 설정 쪽에 가시면 디스플레이 및 밝기 여기 있거든요. 이쪽에 들어가시면 아우디 버추얼 콕핏 이 메뉴가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시면 클래식, S 성능, 다이나믹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재 지금 다이나믹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하단 보시면 설정란이 있어요. 이 설정란 들어가면 이제 추가 디스플레이까지 별도의 개별 설정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디스플레이가 뭘로 되어 있죠? 지금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 있는데, 소비 디스플레이로 하면 이런 식으로 계기판에 표기가 됩니다. 다양한 테마 그리고 구성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우디에서는 이 테마는 잘 선정을 해서 적용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인성 부분에서 지금까지 아우디 모델 시승 많이 했지만 아쉽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계기판 쪽에서는 특히 그럽니다. 그리고 계기판 상단 HUD 시스템까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네요. 그리고 계기판 좌측 헤드라이트 관련 조명 버튼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구성, 요 디자인 구성도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A6 이상 모델부터 이제 적용되는 구성입니다. 지난번 Q3 모델도 버튼 타입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 시승했던 이트론 50 쿼트로 모델도 제가 알기로는 버튼 타입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게 이제 상급 트림으로 가면 유광 타입의 이제 버튼 디자인에 적용이 되고, 하위 트림 모델 같은 경우는 무광 타입의 버튼 타입이 디자인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무광이랑 유광 다 봤는데 유광이 좀 더 이 디자인이랑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무광은 이 플라스틱의 느낌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작은 수납함까지 적용되어 있는 구성이네요. 이 수납함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부 이쪽 손잡이 부분에는 특별한 구성은 없고, 윈도우 레버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조작할 수 있는 다이얼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레버 앞쪽에는 중앙 제어 락 장치 해제 잠금 장치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고, 요거는 조수석 가이징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하단에
메모리 기능까지 적용된 구성입니다. 이 메모리는 특이하게 운전석도 가능하고 조수석도 메모리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저쪽에 메모리 버튼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시트의 구성, 발코나 가죽 컴포트 시트가 적용된 구성입니다. 기본 동작 메모리 시트가 있기 때문에 전동 방식이라는 거는 이제 아실 것 같고 1년에는 기본적으로 통풍과 열선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특히 이 A7 55TFSI 오늘 시승차 같은 경우는 보통 BMW를 예를 들면 BMW는 시트 각도를 전체 각도 그리고 이 상체 쪽 각도만 이제 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구성이 있는 모델이 있거든요. 근데 A7은 딱 그거만 있으면 좀 더 이 시트를 어떻게 보면 구성하는 이런 부분이 좀 더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난번 45 TDI 모델과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하나 생겼는데, 차량 쪽 가시면 시트라는 메뉴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시트 메뉴 들어가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사지 기능까지 적용이 된 구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지난번 시승했던 45 TDI 모델과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사지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웨이브, 펄스, 스트레치, 이완 등, 어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는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 이 강도도 이 3단계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난번 노티러스 제가 시승했을 때 언급을 했어요. 집에 안마의자가 있다 라고 하시면 차량에서 적용되는 이 마사지 시트 웬만한 구성으로는 좋은데 라고 느끼시는 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마사지 시트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의외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항상 설명드리지만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있다는 거에 의의를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더블 스포크 가죽 스티어링 휠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시승했던 A6와도 동일한 구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이 A7 모델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휠이 기본적으로 다 전동 구성이 원래 기본 사양인데, 현재 시승차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슈 때문에 이 전동 스티어링 휠 기능은 삭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안쪽에 레버를 당겨서 틸트와 텔레스코픽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전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이 림 구성을 보면 아우디 모델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딱 잡으면 약간 얇은 느낌이 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스티어링 휠 감촉 부분에서는 부드러운 느낌이 좀 주가 되기 때문에 잡았을 때 그립감은 나쁘진 않아요. 대신에 조금 얇은 느낌이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안쪽에 보니까 짧은 컬럼이 지금 보이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방향지 시동 쪽에 보니까 차로유지 기능까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안쪽에 패들 시프트까지 들어가 있는 구성이에요. 이거는 예전에 S 모델 시승했을 때도 언급을 했는데, 이 패들 시프트는 아우디 모델들 전체 공통인 것 같아요. 길이를 조금 길게 빼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다가, 사실상 이 기본 일반 모델 라인업들 저도 시승을 많이 해봤지만, 일반 모델들은 이제 달리기 퍼포먼스 쪽보다는 이 승차감 이런 쪽 편안한 주행 느낌의 좀 드라이빙 느낌이 좀 주가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짧게 들어가 있는 구성도 구성면에서는 잘 어울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센터 페시아 디스플레이 10.1인치 MMI 내비게이션 플러스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구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터치 스크린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햅틱 피드백 방식이라서 누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면서 진동이 살짝 올라오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터치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조작하는 면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이런 구성 때문에. 사실상 여기 있는 구성들은 아우디 시승하면서 거의 설명을 많이 해드렸어요. 드라이브 셀렉트 쪽에 가면 기본적인 드라이브 모드 총 5개의 드라이브 모드를 제공해 줍니다.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나믹, 개별 설정. 특히 오늘 55TFSI 같은 경우는 전자식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이유에서
주행, 스티어링 휠, 서스펜션까지 적용된 구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트 쪽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죠. 이 시트로 들어가면 마사지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조명 및 시야, 실내등 쪽에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설정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기본 설정이 좀 많아요. 컨투어, 비전, 솔라, 임펄스, 메리타임, 카리브, 해, 드라이브 셀렉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개별 설정을 통해서 다양한 색상 조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 현재 모델이 서라운드 뷰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후진기어를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탑뷰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3D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3D 주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길들여지다가 없는 차량 시승하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스튜디오 차량에 이런 기능이 없어서 이런 기능이 있다가 없는 이 스튜디오 차량으로 주행을 하면 조금 불편합니다. 있으면 상당히 좋아요. 다음 운전자 지원 시스템, 이쪽에는 일단 기본으로 설정을 하고요. 개별 설정 들어가 보면 상당히 많은 ADAS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디 모델들은 우선이 스티어링 안쪽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 대부분의 ADAS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단 디스플레이 8.6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햅틱 피드백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에어컨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선 상단 쪽 보시면 뭐 메뉴가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스탑앤고고요. 첫 번째 있는 거. 두 번째 있는 건 좀 전에 설명드린 주차 보조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가변식 스포일러인데, 이 가변식 스포일러는 지금 올려놨는데 잘 안 보여요. 수축은 길게 누르셔야 됩니다. 수축됐고, 펼치는 건 한 번만 터치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가변식 스포일러는 지난번 45TDI 했을 때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실내에서 안 보입니다. 보이면 그래도 좀 기분이라도 날 것 같은데, 이거는 뒷차에게만 보이는 구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단 쪽 라인에 이제 통풍 시터, 열선 시트를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좀 3개 보실 건데, 여기 누르면 여기서 이제 스티어링 휠 열선, 이건 이제 방향제죠. 그리고 싱크, 이노라이저 기능까지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방향제는 카트리지 방식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단, 여기도 이제 터치 패널이 보이실 건데, 이쪽에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가운데 이제 비상등 버튼 있고 ESC 오프, 그리고 드라이브 셀렉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구성이에요. 그리고 그 하단 엔진 스타트 버튼을 위치를 하고요. 3개의 버튼이 보이실 건데, 이거는 카메라, 후방 카메라, 탑뷰까지 볼 수 있는 서라운드 뷰를 카메라로 활성화하는 버튼이고요. 가운데 거는 주차 보조 시스템, 파크 어시스트 플러스 기능을 활성화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버튼은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가기 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변속기 주변, 일단 변속기 하단 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버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 라인에는 컵홀더 위치를 하고요. 컵홀더 사이에 키를 놓을 수 있는 수납판 구성,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까지 적용된 구성이네요. 센터 콘솔 일단 안쪽에는 USB 타입C 포트로 USB 포트가 2개 마련이 되어 있고요. 현재 시승차 같은 경우가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반도체 이슈로 삭제가 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무선 충전 시스템이 없어져서 센터 콘솔이 있는 모델보다는 조금 넓어지긴 했는데, 센터 콘솔은 있다는 거에 우위를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파노라믹 선루프까지 적용되어 있는 구성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피커 같은 경우는 뱅앤올ufsen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5채널 16개의 스피커가 적용된 구성이고요. 약 705W급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부는 마무리를 하고요. 2부 차량 성능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